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내수주 투자 시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부동산이고요. 주소는 www.jodan777.com입니다. 인터넷 강의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주식하고 부동산 패키지 강의는 뭐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이고 주식은 뭐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국 내수주 주식은 이제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내 마녀의 날 맞은 뉴욕 증시 미중 갈등 고조 기술주 불안에 하락 마감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8일 어제죠. 어제 나스닥은 1.07%, 다우존스 지수는 0.88%, S&P 500은 1.1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2% 넘게 빠지다가 회복하면서 1%대 초반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3.1% 넘게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0.9%, 아마존이 1.8% 떨어지는 등 기술주 전반이 불안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주가는 4.4% 넘게 올랐죠. 애플은 위챗 이슈로 3% 넘게 빠졌고요. 전고점 대비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134.13가 18인가 그렇고요. 어저께 이제 한 106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 2조 달러가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1조 달러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1조 8천억대 이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걸로 이제 보이고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아직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57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조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그러니까 아직은 애플이 확실하게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틱톡과 위챗 뭐 이것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위챗은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미국 그 당국 관계자들이 상무부의 발표에도 틱톡 관련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뭐 틱톡은 좀 괜찮은데 위챗은 아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위챗이 사용 금지되었을 때 애플이 얼마나 이 리스크를 더 반영을 할 것인지 보고 이제 말뚝을 박으면 될 것 같아요. 말뚝은 그때그때 박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지켜 정해놓고 이제 박는 거죠. 제 카페 오시면 말뚝 박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 카페로 들어오시면 그 비율에 대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나스닥의 하락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애플의 하락률을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정한 비율로 일정 비율로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 10% 떨어졌을 때 한 10%씩 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가의 분위기는 틱톡은 딜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나 위챗은 끝났다라는 게 시각이죠. 그래서 20일부터 금지이니까 뭐 어제 위챗의 앱 다운로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한 1,500등 에서 2,000등 사이로 이제 다운로드 그 순이었었는데 이게 한 500등 가까이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틱톡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틱톡 가능성 있지만 위챗은 끝났다. 미 고위관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중국 텐센트 산하의 SNS 애플리케이션 위챗은 미국에서 끝장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중국에서 막아버렸죠.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렇게 막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현재 이제 세계의 돈이 신흥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수익조차 글로벌 자금 신흥국 채권으로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펀드 정보회사 EPFR 글로벌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9일까지 신흥국 채권 펀드에 10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이입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17년 말 이후 이제 가장 길다.
그래서 신흥국 채권 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146억 5천만 달러 정도 달했다라고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양적 완화와 이제 제로 금리를 하면 위기 시에는 이제 돈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처음에는 미국 채권, 그 다음에는 미국 주식, 그리고 신흥국 채권, 신흥국 주식 순으로 움직입니다. 위기가 터지니까 위기가 터졌어요. 코로나 위기가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그런데 미국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죠. 수익률은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를 지속을 하니까 안전한 미국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싸지죠.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뭐 가격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제 단가가 안 나오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국 채권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전한 곳이 미국 채권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자산으로 바뀌고요. 이후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보다 더 높은 미국의 우량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돈이 몰린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제로 금리에 이제 돈 벌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슬슬 위험 선호 현상이 높아집니다. 이때 이제 신흥국 채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국의 환율이 왜 내려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제재에 막힌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예, 해외여행을 못 가서 여행 수지에서 흑자가 나서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이제 여행 수지가 적자가 그 경상 수지 자체가 적자가 날 뻔했는데 그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여행 수지예요. 여행 수지가 왜 이렇게 적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여행만 가서 돈 쓰는 게 아니라 뭐 가면은 또 그렇게 중국 애들이 많이 산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유학 그런 것들 핑계로 대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파트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달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행 수지가 적자가 났었는데 뭐 달러 통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여행을 가기가 힘들어졌으니까 뭐 그래서 흑자가 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의 직접 투자 비율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초에 외화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법을 바꿔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 올해는 그 중국이 무조건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이죠. 작년도도 이제 적자가 맞는데요, 원래는. 그런데 중국이 달러 표시 국채를 찍어가지고 겨우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 서비스 수지하고 여행 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털리는 와중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담까지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달러 부족 사태가 이제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을 바꿔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테슬라가 중국 법인을 만들 때 100% 지분 획득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 전까지는 뭐 포드라든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들어갈 때 50대 50으로 중국 기업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워야 돼요. 이러면 이제 기술 탈취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엄청 분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020년 초에 도드 프랭크 법을 크게 약화시키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 연준 은행 규제 대폭 완화해서 이제 도드 프랭크 법 크게 완화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10일 자산 규모가 7천억 달러, 834조 3,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대형 은행들의 필요 자본 및 채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조치를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그냥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올 초서부터 중국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요. 이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슬슬 감소하는 신호가 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달러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갈 거니까
위안화 환율을 이제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9일 현재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77위안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위안화 환율하고 연동된 한국 원화 환율도 같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600원대 이하로 떨어질 태세예요.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리쇼어링 하려고 하는데 왜 미국 자본은 중국으로 들어가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공장이 중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자본이 들어가는 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위안화 강세를 만들고 위안화 강세를 만들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중국이 이것은 미국 기업의 원가를 올려놔서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원가를 올려놔서 중국 탈출을 돕습니다. 중국 탈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게다가 자본의 특성이 이제 한번입니다. 한번이 일시적으로 돈이 빠져나오면서 금융위기로 이제 몰아넣는 경향이 있죠. 마치 우리나라 이제 1997년 IMF 위기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던 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노래를 불렀죠.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중국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듣다가 지금 뭐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뭐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제 달러 부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사이가 더 나빠질 것을 대비를 해서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고요. 결국은 미국이 한머니가 들어갔고 위안화 연동된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중국은 수출보다는 내수로 이제 경제를 키워야 되죠. 이러면 이제 수출 주식 꽝 됩니다. 뭐 BOE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업들 수출 주식들 많죠. 결국 이제 중국의 제조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내수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 식품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면 자산 버블이 이제 극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요. 버블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때 일본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었던 버블 경제 시대가 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버블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머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중국에 있는 자산이 한꺼번에 폭락을 하면서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주는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러당 위안 환율이 6위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즉 5.9위안 뭐 이때쯤 들어가는 게 이제 투자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하고 1년 만에 20%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중국 환율을 7위안 정도를 이제 평균 확률로 본다면 20%가 떨어졌을 때는 한 5.6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위안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일본의 1년 만에 플라자 합의 후 이제 그 엔화 절상이 되는 엔화가 이제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이제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만에 일본의 엔화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까지 이제 2배가 더 떨어졌습니다. 2배가. 그러니까 20%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때쯤 들어가는 게 아주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위안 정도를 봤을 때 만약에 2배 정도가 떨어진다면 3.5위안까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위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론은 말뚝박기는 기계적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주 투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2020년 9월 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에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전액 달러를 갖고 있고요. 중도적인 투자자라면 TIP, 그 다음에 IAU 50대 50,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IAU 100%를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가 아닌 이런 금 ETF나 아니면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는 일정 퍼센트 이하, 뭐 내가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달러 들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8거래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이제 넣어놓을 예정이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중국의 내수주 투자 시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